인연을 만든 후 실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난관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 교제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에 많은 커플들은 파국만은 막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인다. 데이트 장소를 달리해 기분 전환도 해보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의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또 잠깐 멀어져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해 보기도 한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으로 상황이 더 꼬이는 경우도 많다. 여러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는데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구조에 있다. 난관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은 나름의 구조를 형성해 혼란한 상황을 유발한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교정하면 오히려 전체 구조를 깨트려 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하나씩 풀어가는 차선의 방책을 썼는데 이것이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켜 보다 심각한 상황을 빚어내는 것이다. 경제학은 이 같은 상황을 차선의 이론이라고 명명한다. 차선의 이론은 정부가 곧잘 빠지는 함정으로 대표적으로 개각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변변치 못해 정권이 위기에 빠질 경우 정권은 개각을 시도하게 된다. 그런데 모두를 교체하기란 쉽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 중 누구는 좀 더 배려해줘야 하고 또 누구는 비록 능력은 떨어지지만 손발이 잘 맞아 되도록이면 오래 옆에 두고 싶은 게 대통령의 바람이다. 이에 개각은 그 폭이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때 많은 경우 전국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곤 한다. 여러 비효율적인 사람 가운데 일부를 교체했다면 사정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기존 인사들과 신규 인사들 간 호흡이 맞지 않는다거나 소폭 개각이 민심을 더욱 실망시켜 정책의 추동력을 상실케 하는 것 등이다. 결국 비효율적 요인 가운데 일부를 제거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행위가 구조를 흐트러 더한 혼란을 만들 수 있다. 차선의 이론은 경제학이 추구하는 균형 상태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지를 방증하기도 한다. 경제학자 왈라스는 제한된 가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일반 경쟁 균형을 고안했지만 이는 이상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현실을 둘러보면 도처에 비효율이 잠재해 있다. 차선의 이론은 이 같은 상황에서 차선의 방책을 구사했다가 균형에 도달하기는커녕 더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꼬인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이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일거에 해소해 버리는 것이 낫다. 싸움도 소소한 잦은 다툼보다는 한 번에 큰 싸움이 나을 수 있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는 경제 지식의 힘 박유연저입니다.